힘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용기는 가슴속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펄 시던 스트라이커 벅을 소개합니다. 중국에서 파견되었던 선교사를 부모로 둔 펄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금발의 하얀 피부, 푸른 눈동자의 어린 펄은 중국 친구들에게 언제나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미국 랜돌프 메이컨 여자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고향인 미국에서도 자신이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학업도 열심히 하고 대학 문예 잡지에 단편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펄은 1917년 중국에서 농업을 연구했던 학자 존 로싱벅과 결혼해 펄벅이 되었습니다. 1920년 3월 4일, 펄벅은 첫 딸 캐럴 그레이스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캐럴은 대사장의 유전병인 페닐 케톤류증이라는 발달장애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관심이 없었던 로싱벅을 대신해 펄벅은 캐럴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캐럴을 기르며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펄벅은 대지 3부작으로 미국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1934년 미국으로 돌아온 펄벅은 작가로서의 명성을 기반으로 사회인권 운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 내 인종차별의 반기를 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1940년대에는 민족 간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동서협회를 설립하고 1949년에는 아시아 지역의 전쟁과 가난 속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웰컴하우스를 설립하고 7명의 피부색이 다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1960년 11월 1일 오전 11시 15분, 펄벅은 한국에 첫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과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오고 싶었던 한국의 땅을 밟고 보니 오직 기쁠 따름입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펄벅은 1963년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대하소설 살아있는 갈대를 집필합니다. 살아있는 갈대의 주인공 김이라는 펄벅과 인연이 있었던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가 모델입니다. 펄벅은 유일한 박사에게 부지 1만 평을 기증받고 1967년 부천에 소사희망원을 건립했습니다. 환경과 능력이 따르면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 1960년부터 1967년까지 8번의 한국 방문 동안 펄벅은 소사희망원에서 손수 아이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였습니다. 때로는 강연으로, 소설로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했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심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 혼혈아들은 무척 미국인처럼 보이거든요. 아시아의 가족 제도에서 그들은 배제돼요.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새해는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펄벅은 혼혈 아이들의 고통과 입양의 난관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펄벅이 세상을 떠나고 2006년 9월 30일 소사희망원이 있었던 이 자리에 펄벅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이 생겼습니다.